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단결하여 러시아에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하는 것 외에도 러시아의 침략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중공은 항상 러시아를 비난하는 것을 거부했고, 서방 언론은 중국과 러시아의 모호한 관계를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벌이는 것을 중공이 엄밀하게 지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샹그릴라 안보회의에서 중국군은 러시아와 거리를 두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웨이펑허 중공 국방부 부장은 싱가포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중공은 러시아에 무기와 물자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중러는 연맹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은 평화와 안정만을 바라며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중공의 태도가 크게 바뀐 것은 러위청 중공 외교부 부부장의 연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인 2월 5일 러시아를 지지한 러위청은 중러 관계에는 상한선도 없고 끝도 없고 지지만이 있을 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 곳이든 경사가 있으면 상대방이 꼭 찾아가 축하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왕래 횟수, 교류의 깊이, 범위, 온도에 있어서 유례가 없다. 양국 정상의 개인적인 친분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러우 전쟁이 수렁에 빠지면서 베이징도 서방에 둘러싸여 공경에 빠졌고, 친러 성향의 러위청도 죄를 모두 뒤집어쓰고 중공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중공 국무원은 6월 14일 갑자기 공문을 보내 러위청을 외교부 부부장에서 해임하고 그를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전국 부국장으로 다시 임명했습니다. 차관급 60세 정년 퇴직 규정에 따르면 러위청은 이번이 벼슬길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러위청은 외무성 부부장 중 1인자로 왕이 부장, 치위 당위원 서기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차기 외교부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오랫동안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를 담당해온 러위청이 가장 친러중인 중국 외교부 관리이며 시진핑의 러시아 전략에 권위 있는 싱크탱크 중 한 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외교 전략을 시진핑에게 제공한 이후로 강등되어 외교부에서 제명되었습니다. 6월 13일 핀란드 소재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러우 전쟁 발발 100일 만에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최대 구매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126억 유로 상당의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했습니다. 이 단체의 보고서는 마지막에 화석 연료 수출은 러시아의 군사 집결과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의 핵심 추진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월 14일 미국 하원에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중공 정부가 중국인들이 미국 SNS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미국 관리들이 중국 SNS에서 어떤 검열도 받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중국 고위 관리의 미국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호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미국 SNS를 중국 정부, 중공 고위 관리, 그들의 대변인 혹은 그들의 개인과 대리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고 특별 지정 명단에 이름이 올려진 개인 혹은 단체에 계정 생성과 같은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이 규제 해제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의회가 갖습니다. 미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회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법안이 발효되는 2년 이내에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는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 인디애나주 연방 하원 의원 짐 뱅커스와 위원회 위원 플로리다 하원 의원 브라이언 매트스, 위원회 국가안보 및 외교 담당 사무회장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조 윌선, 그리고 위스콘신주 연방 하원 의원 콤 티파니입니다. 공화당 연구위원회는 국회 중의원으로 구성된 보수파 단체로 보수파 당원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호해법은 중국 국무원,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위국, 법무부, 국왕국, 사법부, 공안부, 통일전선공작부,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의 구성원, 기타 기관의 고위 관리에 적용됩니다. 지난 5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중국 정책 연설 후 중국은 위챗에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 발표한 연설 전문에 중국어 번역을 차단하고 SNS의 연설 유포를 제한했습니다. 작년 중국 사회부 공간관리국은 개인과 조직이 우회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에 관한 조례의 수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민중들이 중국의 방화벽을 뛰어넘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서방 SNS를 사용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와 외교관들은 중공을 위한 정치적 선전, 때로는 거짓 정보 홍보와 전랑 언론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중국의 전랑이란 자국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 무력과 보복 등 힘을 과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뱅크스 의원은 미국의 과학기술 회사는 열정적으로 미국의 보수파 정치 인사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와 집단 학살을 부인하는 허위 정보를 SNS에 유포시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은 곧 중요 과학기술 회사가 중국의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이 미국 SNS에 대한 금지를 해제할 때까지 모든 공산당 관리에 미국 SNS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평등한 입장에서 미국을 새롭게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